국제 정치입니다. 네, 북한 이수영 오해상인가요? 예, 예. 네, 중국 중국을 방문. 방문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진핑이 만나줬습니다. 예, 예.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진도 찍고 이제 언론에다 릴리즈도 했고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짚어봐야 될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오늘 그 신문에도 이렇게 다 보도됐는데 보니까 네, 그 사진을 두 개 겹쳐서 보고를 했더라. 보도를 한 신문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요 한 3년 전에 네, 시진핑을 이제 지금 오늘 뭐 리수용하고 비슷한 자격으로 가서 만난 사람이 최용해인데 네, 둘이 악수하는 장면이 서로 기분이 아주 나빠 보여요. 네, 둘 다 표정이 둘다 일그러져 표정이 있고, 아주 네, 일그러져 있는데 맹맹하고, 그래서 그때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게 오늘의 중국과 북한 관계다라고. 네. 그런데 요번에 그 만난 사진은 보면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언론들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모종의 이제 그 좀 좋은 관계로 바뀌는 거 아니냐. 해빙 밀월 무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그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뭔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조금의 그 과거와는 다른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5월 하순에 북한이 36년 만에 네, 36년 만에 그 7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 36년 전에 당대회를 할 때는 김정일이 때가 아니라 김일성 때입니다. 때죠. 근데 김일성이 그때 그 살아있을 때인데 앞으로 당대회를 할 때는 언제냐? 그 북한의 그 주민들이 입밥에 고기국을 먹을 때 입밥이라는 거 우리 하얀 쌀밥, 네, 쌀밥에 고기국을 먹을 때까지 하지 말라라고 해서 쭉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김일성의 구호가 바로 쌀밥에 고깃국, 입밥에 고기국, 비단옷에 기와집. 네, 예, 입밥에 고기국, 쌀밥에 고기국인데 뭐 지금 북한이 쌀밥에 고기국을 주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만 이제 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시진핑이 그 김정은이한테 그 축하 카드로 보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신문에는 동지란 말은 뺐다라고 이렇게 나 있는데 그 북한 신문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동지에게 전당대회를 하게 된 것을 이제 축하를 하고 위원장이 된 것을 중국 공산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 자신 개인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낸 그거를 북한 신문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지금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아주 그냥 그 거칠게 말하면은 북한이 너무 중국말을 안 듣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내치고 한국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 거고 우리가 이제 중국이 정말 그렇게 해주면은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조금 좀 저는 그것을 좀 허황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도는 거죠. 결국 중국이 북한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뭐 말도 잘 안 듣는 나라, 이 나라를 내치지는 못한다 하는 버릴 수는 버릴 수 없다 없겠구나. 하는 네. 그쪽으로 저는 뭐 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1월 6일 날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 중국이 세게 그걸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 세게 그 제재를 제재 해주고, 조치 강력하게 강력하게 들어갈 제재해 줄 걸로 줄 알았는데 기대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초에 미사일 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이 스텔스 비행기도 막 오고 이럴 때 그리고 한미 훈련이 막 강화되고 그럴 때 그리고 사드 갖다 놓는다고 그랬을 때 중국이 막 좀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데 동참하기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센 거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이렇게 내는데 요번 거는 결의안이 나오는데 56일이 걸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결의안이 뭐 한 대여섯 차례 이상 나왔는데 이번 거가 제일 늦은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다는 그 얘기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 안에 서로 이 제재하는 데 대해서 나라마다 견해가 달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게 하자고 그러고 중국은 그것을 차마 못 들어줬던 것이죠. 요새 이제 중국도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중국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미국이 강압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이제 돈을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미국 회사가 북한하고 거래하는 것은 물론 중국 회사가 북한하고 거래하는 경우 그 회사는 미국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그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걸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북한하고 장사를 하려면은 미국하고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달러를 가지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 지금 경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뭐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남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고 그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그리고 또 남진아에서 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이러는 상황 하에서 중국이 북한이라는 그래도 뭐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하고 혈맹입니다. 이거를 그냥 내칠 수 없다 하는 그런 뭐 이 구조적인 변수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진이나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실제 만난 시간은 뭐 20분에 불과했다는데 이게 뭐 큰 뭐 의미 시간은 짧지만은 부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짧지만은 뭐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뭐 길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안이 오히려, 없을 때는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그 미국하고 전화할 때 몇 시간씩도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건 친하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친하면은 몇 시간 할 그건 오히려 이견이 많을 때 설명하고 그렇죠. 동의를 구하고 서로 견해가 다 같고 뭐 아주 끝내주는 관계일 때는 짧게 해도 충분하죠. 오래 한다는 거는 뭔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이 나 그 사람하고 사이 좋아. 내가 전화를 말이야 그 사람하고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거가 사이가 좋다는 뜻도 되지만은 뭐 견해가 많이 다르구나는 그만큼 견해 차이가 많다. 더군다나 네. 국제관계 뭐 외교 관계일 때는 그렇죠. 그 외교가에서는 양국 간의 견해가 같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뭐 이런 이런 표현들이 간혹 맞습니다. 나옵니다. 네. 네.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에 합의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대한 대로 중국을 통한 북한의 압박은 크게 기대할 저는 수 없는 한도가 거네요. 있다고 보죠. 네. 한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 바이탈한 이익, 그게 결국 국가 안보의 이익이죠. 네. 뭐 모택동 시절에는 중국이 한국에 전쟁을 하러 오면서 북한을 입술에 표현했죠. 입술. 네, 순망 치한. 네. 그러니까 입술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뭐 입술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지정하기 그때부터 한 70년 지났는데 저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그냥 입술 정도보다는 더 세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이제 잃을 거가 많아진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잃을 거가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지킬 거가 많다는 뜻이 되죠. 네. 그 지킬 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고 힘이 세졌다는 것은 적이 중국, 미국을 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적이 더 호시탐탐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그 완충지대 방어망은 중국한테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이 외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하고 친한 거로 나왔는데 개인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디 한도가 저는 있다고 보죠. 네. 뭐 외교를 해갖고 완화시키고 상황을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건 뭐 100분 좋은 일이지만은 이제 그 구조를 격파할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구조적인 한계.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로. 그 벽이 이제 지정학적인 벽이고 구조적인 벽인데 그 중국 네티즌들이
막 북한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돼지 삼형제라고도 네. 막 얘기하고 뭐 할아버지 돼지 뚱돼지 뭐 하면서 막 나오는데 그때 중국의 그 관영 환구시보가 한번 아주 결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 중국 인민들이 뭐 인터넷 가지고 북한의 그 북한을 이렇게 막 삼부자를 조롱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지정학이다. 아주 뭐 결정적인 언급이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네. 지정학이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지금 요번에 행동은 완전히 지정학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중국이. 언론에는 김정은이 아직 그 공식적으로 중국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죠. 예. 네. 이번에 과연 그 구두 친서 전달을 했을 거 그래서 구두로 했습니다.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말로는 구두로 이렇게 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는. 근데 본질적으로 그러면 김정은의 중국 공식 방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국 공식 방문하게 되면은 어느 역시, 정도 의미가 역시 있는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 더군다나 북한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한국이 대중 외교를 북한보다 훨씬 앞질러서 압도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한 뭐 7번 이상 만난 거로 돼 있으니까. 네. 그거 보면 뭐 중국은 뭐 북한은 좀 황당했을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못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6번 만났다 그러면은 네. 뭐 이거 뭐 야단이 난 그런 일인데 이제 거의 거기에도 사실은 한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6번 7번 만나고 중국하고 많은 이 우호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을 막지도 못했고 핵실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제재를 해주지도 않더라 하는. 이번에 시진핑 얘기를 보면은 뭐 외교적 수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북한 보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죠. 물론 있죠. 네.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옳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 정치가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진짜 실질적인 의미로 북한을 압박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 될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죠. 이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는 또 뭐 미사일을 쏜다 그러다가 뭐 발사를 독촉했네 어쨌네 그래서 발사대에서 뭐 폭발 사고가 있었다 네, 이런 보도들 무수단이라는 네. 미사일 있는데 무수단이 거기 한 4,000km 정도 가는 거를 이제 미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끝에 이제 빨간색 칠하고 약간 홀쭉한 건데 아주 큰 거가 이제 대포동이고 그 무수단이라는 거가 있는데 북한이 뭐 이제 이 무력 과시할 때마다 이제 들고 나오는 미사일이죠. 근데 그 무수단 4,000km면 그게 구암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꽤 멀리 가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중요한 그 아시아에 있는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이번에 그걸 뭐 4번이나 좀 너무 급히 서두른 거죠. 4번 했는데 4번 다 이번에는 뭐 아예 그냥 거기서 터져버린 거로 나왔습니다. 네. 다 실패한 거로 지금 돼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술이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북한이 뭐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제 한쪽으로 발전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실력이 나옵니다. 제가 그 소련이 망한 다음에 1993년에 러시아를 한번 가봤더니 네. 그 나라가 연필도 제대로 못 만들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더니 연필을 이렇게 몇백 자루를 놓고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기념으로 네. 그냥 연필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겠다 갖고 소련제 연필. 소련제 연필이라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요 심이 동그란 거에 그 딱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운데 심이 박혀 있는 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거네요. 대충 그냥 뭐 다 이렇게 삐뚤어 돼 네. 있습니다. 야, 이게 연필도 제대로만 만드는 나라구나. 근데 그때 분명히 소련은 그 인공위성도 있고 그렇죠. 미사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탱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시계를 하나 보니까 그 백화점에서 소련 육군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야 되겠다. 값도 되게 싸서. 그랬더니 그 직원이 시계를 하더니만 나 가게 해달라고 서 있어서. 네. 그랬더니 그냥 뭐 움직이면 밥 주고 난리가 나는데 안 가더라고요.
시계가 아닌 거네요. 시계 모양은 시계인데 하루에 2번 맞는 시계죠. 영어로는 그래서 this is a watch in name. 무늬만 이름만 시계다. 네. 근데 북한도 이제 우리가 이 민생 경제는 그냥 전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과학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그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LA까지 올 수 있다, 대포동 이거는 저는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폭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개발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네. 오로지 그건데, 네. 지금 근데 그것도 그 민수 경제가 된 나라들이 그것도 잘 만들지. 네. 궁극적으로 군수 쪽에서 이제 그 민수는 안 쓰고 군수만 해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어젠가 오늘 신문에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네. 세 번째는 북한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20년 전에는 일본 사람 우습게 하는 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 우습게 하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무감해요. 한국 네. 사람들은 무감합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그게 우리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북한이 핵을 만들면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북한 거가 될 수도 있죠. 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한국을 북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논리를 네.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 신문 사설 중에 하나로 나온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는 3가지. 네. 일본,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사실 모르고 있고, 일본 세계 3위죠. 중국 세계 2위고. 그런데 과학 같은 걸 보면 일본이 사실은 더 앞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 있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그거를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중산층이냐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는 중산층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쯤 한 달에 돈을 벌면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는데 그때 700만 원인가라고 썼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네. 근데 그 7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년에 8천만 원 좀 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위에서 6%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기 고액수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6% 안에 들어가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통계적으로는 조금 네. 그러니까 좀 황당한 얘기죠. 물론 여기는 약간 이제 뭐랄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어떤 경제학자분한테 분명히 3만 달러는 안 되는데 소득 수준이 3만 달러에 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만한 규모의 지하 경제가 있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소득 이런 게 있다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그 말 하시더군요. 되겠네요. 네. 지금 북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지하 경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북한의 경제가 이제 4개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가 이 군수 경제 이거가 별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군인들이 아직도 총 쏘고 미사일 네. 갈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궁정 경제. 요게 저 나라가 꼭 나라라기보다도 북한이 왕국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왕의 경제가 그냥 그런 대로 좀 가난해지면 도는 거죠. 3번째가 민수 경제인데 이놈은 한 90%쯤 날아간 거로 칩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90% 민수 경제가 90%가 없어졌으면은 저게 나 굶어 죽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장터라는 데서 생긴 지하 경제. 지하 경제. 그래서 지하 경제까지 해서 4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수 경제, 지하 경제, 군수 경제, 궁정 경제.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장마당이 없었을 때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네. 암시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토끼를 기르는데 내가 풀을 매일 안 뜯어다 주면 굶어 죽습니다. 네. 그때 풀어주면 나가서 먹고 사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 자유화라기보다도 사회주의의 실패죠. 네. 그 배급 안 주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 실력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민대학에 란코프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네.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김일성 대학 졸업했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그분이 북한 아웃이라는 책을 쓴 거가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아웃. 몇 년 되지 않았나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몇 년은 됐잖아. 몇년 됐네요. 5, 6년 네.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재밌는 문장이 나와요. 김일성 집단이 북한 통치 아예 그 사람 한국말 잘하니까 북한 통치배 네. 북한 통치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재봉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는 북한의 아주머니들이다. 북한 통치배들은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먹고 사는 아주머니들을 미 제국주의는 남조선보다 더 무서워한다. 일종의 개인 그렇죠. 기업가니까요. 개인 기업이 됐고 그 사람들 그 개인 기업들은 저럴 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네가 뭐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하고 정부하고는 완전히 뭐 관계가 없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통제 안 거죠. 되는 네. 거죠. 이게 어디까지 지금은 저 사람들이 건드리면 못 먹고 사니까 놔둬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 있냐는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국민들이 그 못 먹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못 먹게 살게 하면 다 굶어 죽일 판국이 되고 네. 가서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급격히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나 바람대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높인다거나 혹은 포기한다거나 하는 일은 일단 상상하지 말고 정책을 짜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뭐 전략이라든가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안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짜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전쟁은 안 날 거야.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사고를 해야 정확한 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wishful thinking, 희망 섞인 관측은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